네, 안녕하세요. 교양잡화점의 이세진. 한윤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 교양을 쌓을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의 힌트 있을까요? 힌트 주세요. 힌트 좀 도시락 주세요. 바구니. 오늘 여기 힌트, 있구나, 여기 역시. 있구나. 네. 예, 바구니는 변하지가 않네요. 열어봅니다. 뭐야? 이건데 나는. 씻고? 네. 난 뭐지? 헤어롤인데요? 아니, 오늘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씻고랑 헤어롤이면? 뭐지, 이게? 아니, 그것도 이 종로에서. 그러게. 일단 찾아 나서 보죠. 그럴까요? 가봅시다. 가보시죠. 가시죠. 여기 근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여기 되게 유명하죠. 야, 옛날저 이런 거 진짜 오랜만. 이런 게 있나 봐. 정치가 있네. 뭔가 여기 특이한데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음악 소리가 지금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구름이.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찾던 전문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예술 강의기획 아트앤솔 대표를 맡고 있는 클래식 커뮤니케이터 조현영입니다. 저희가 잘 찾아왔네요. 잘 찾아왔어. 제대로 잘 찾아왔네요. 예. 아니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힌트를 요걸 받았거든요. 요거랑 네. 요거를. 네. 여기 음악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 뜻을 한번 우리 찾으러 가볼까요? 이야기하러 가보실까요?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이 헤어롤이 진짜로 음악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악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명의 음악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두 명의 아주 음악가? 유명해요. 용감한 형제들? 아, 용감한 형제들. 브레이브 사운드. 아, 브레이브스. 클래식 음악가 중에 아시는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음악가가 있는데요. 뭐로 시작하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모짜렐라. 아, 모짜렐라와 거의 비슷해요. 저는 알죠. 아, 누굴까요? 모두의 마블. 모두의 밥을? 네. 자꾸 브랜드를 얘기했는데. 모발. 모발. 혹시 모차르트인가요? 맞습니다. 또 한 명의 더 작곡가를 꼽는다면? 베토벤이죠. 그렇죠. 네. 이 헤어롤이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 머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카마가 굉장하시잖아. 제가 알기로는 베토벤, 모차르트 두 분 다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같은 시대긴 한데요. 누가 더 형일까요? 일단은 사진상으로 봤을 때 토베니 형이 조금 더 토베니 형이 약간 조금 연륜 있어 보여. 짜르트 오빠가? 네. 아, 짜르트 형은 조금 젊어 보이는 이미지. 아, 동안일 수 있잖아요. 사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탄생했고요. 베토벤은 1770년에 탄생했습니다. 이야, 제가 맞았나요? 짜르트 오빠가 형이었네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가 14살 형이에요. 여러분들 모차르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교향곡. 교향곡. 네. 네. 다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 맞아요. 네. 예전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맞아, 21번 맞아, 이렇게 맞아. 나왔던 네. 노래도 기억을 하시죠? 네. 그 영화도 있잖아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맞아요, 네네. 아마데우스요. 거기도 보면은 막 마리 앙투아네트한테도 막 이렇게 막 첫눈에 반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넘어진 모차르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렇게 도와줬더니 모차르트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청혼을 했다고 해요. 이야. 그것도 그 영화도 굉장히 명작이에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왕궁에 갔던 걸 보면 진짜 이게 비상했나 봐요. 진짜 천재였나 봐요. 천재 신동미죠. 그래서 모차르트의 이름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요. 이 중간 이름 아마데우스가 독어로 바꾸면 고트립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신의 사랑이 가득 받은 이런 뜻이에요. 뜻이 고트립이. 네, 고트립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했었네. 고트립. 고트립.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신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재능을 줬다. 그렇다고 뭐 그런 볼 수 의미네요. 있죠. 네. 돈도 진짜 많이 그러게 벌었겠네. 다 가졌네. 그랬을 것 같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차르트는 과소비의 화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모아는 돈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인생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다고 합니다. 야, 요즘으로 따지면 욜로족이네. 모차르트 작품 뭐 아는 거 있어요? 그 조수미 네. 씨가 불렀던 뭐였지? 밤의 여왕? 오, 밤의 여왕이었나? 어떻게 시작하죠? 노래가 어떻게 진행되죠? 맞죠? 요거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밤의 네, 여왕? 밤의 여왕 아리아인데요. 이 곡은 원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예요. 아. 모차르트가 그러면은 처음 작곡했었던 작품 이름은 뭘까요? 처음 작곡했던 작품은요, 오페라 바스티안과 바스티안인데요. 이 작품 역시 계몽주의 철학가였던 루소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아니, 계몽주의가 들어는 봤는데 그게 정확히 뭐죠? 네, 이 계몽주의라는 건요,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전개됐던 사상운동인데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노래했던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그거를 12살에 썼다고요?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계몽주의다라고 알긴 어려웠겠지만 이 모차르트는 점차 성인이 돼가면서 강렬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는 신동이었지만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귀족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피가로는요, 백작의 하인인데요. 피가로가 정말 좋아했던 백작 부인의 시녀인 수잔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품이랑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백작 부인의 시녀인 이 수잔나를 사랑했던 이 백작은 계몽주의 군주로서 이 초약권이라는 거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막상 수잔나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약권을 다시 부활하자고 하니까 피가로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백작 부인과 수잔나와 함께 이 백작을 골탕 먹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이 둘이 편지 쓰는 과정에서 흐르는 아리아가 바로 산들바람은 불어오고라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예요. 뭐라고요? 피가로 그거 그것도 맞나요? 나와요. 피가로. 네, 이거. 맞습니다. 그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그 피가로 이거 그게 광고에도 그거구나. 나오잖아요. 네, 이 맞아요. 노래는. 광고에도 나온 아주 유명한 음악이죠. 피가로라는 작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제 뭐 어떤 신분 계층에 대한 비판하는 메시지, 네, 뭐 그런 게 또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귀족들이 이제 뭐 약간 뭐 못 듣게 하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굉장히 훌륭한 음악과 재미난 각색으로 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들을 다 담아서 작품을 만들긴 했지만 정작 귀족이나 왕의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요셉 2세는 오히려 이 작품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못하게 막았던 거죠. 와. 아니, 근데 원래 오페라는
오페라는 귀족들이 듣는 걸로 맞아,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막 2층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오페라 막 듣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귀족들이 싫어할 만한 오페라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오페라가 약 한 500년 전쯤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장르인데 처음에는 귀족들끼리 이렇게 누리다가요. 내용이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재밌으니까 점차 귀족의 전유물에서 이제 서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예술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차르트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작품을 만든 거네요. 모차르트는 굉장히 정치의식에도 눈을 일찍 떴고 본인이 워낙에 특별한 음악적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가 게다가 강한 자존심, 자존감이 이렇게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평등 의식에 눈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족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래서 원래는 귀족들의 사랑을 받았던 신동이었지만 점차 이제 귀족에게 반항하는 저항화의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베토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시는 베토벤의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까 엘리제를 위하여도 베토벤 그렇죠. 그 두 글자인데 맞아요. 후진할 때도 이거 나오는 후진 거죠. 교향곡. 네. 그리고 여러분 빠바바밤 이렇게 시작한다. 절망. 뭐였지 이게? 빠바바바. 네,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 절망이라니요. 너무 정반대의 뜻 아니에요? 맞아. 운명. 아니 그러면 이제 이 베토벤도 모차르트처럼 음악 신동이었나요? 음악 신동이긴 했는데요.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달랐어요. 베토벤 아빠는 베토벤을 집안에 가둬두고 학교도 못 가게 하면서 피아노 연습만 시켰다고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제 학교는 좀 보내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지. 어떻게 학교까지 안 보냈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은 그런 자신의 부족한 배움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독서를 했다고 해요. 그럼 모든 그런 세상 물정을 그냥 다 책으로만 이제 접한 거네요. 물론 처음의 시작은 책으로 그렇게 배웠지만 점차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계몽주의 사상에 이 사람들이 베토벤도. 뜨기 시작합니다. 또 이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격변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뭐 1792년에 혁명 전쟁, 1804년에 나폴레옹 제국, 1815년에 왕정 복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격동하는 시기를 살았던 작곡가였던 거죠. 아니 어쩐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운명 이런 것만 들어봐도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바바바바. 맞아요. 막 화가 분노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베토벤이 오페라도 작곡을 했는데요. 어떤 오페라였을 것 같으세요? 오페라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베토벤은 오페라라는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희극적이고 통속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베토벤은 그런 오페라를 혐오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어떤 사회 사상을 담고 싶어서 피델리오라는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피델리오. 네. 사람 이름. 네, 사람 이름이에요. 네, 주인공 이름인데 이 레오노레가 원래는 여자였는데요. 남장을 하면서 뭔가 오페라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장을 했을 때 썼던 이름이 피델리오인데요. 잠시 오페라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플로레스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플로레스탄은 혁명가였는데 이 사람이 원래 레오노레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플로레스탄을 어떤 정치가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서 투옥을 시켜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숨겨놓고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소문을 들은 아내 레오노레는 그럴 리 없다. 우리 남편은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남장을 해서 교도소의 보조 간수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여자일 거라고. 그런데 막의 끝부분에서 남편은 그걸 알아낸 거죠. 또 이때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해내요. 그리고 이 플로레스탄을 투옥했던 이 왕당파 정치가는 대신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을 구해준 총리 대신이 플로레스탄의 옛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행복한 해오를 맞습니다.
아니 딱 말만 들어도 요새 말로 따지면 완전 막장인데 네. 완전 대박 났겠는데요 이거? 그런데요. 네. 또 사실 이 작품을 초연했을 때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을 이끌고 빈에 침공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어로 된 이 오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유야. 거죠. 그래서 베토벤이 만들었던 이 피델리오가 초연은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개작을 거쳐서 1814년에는 아주 대성공을 거둡니다. 아, 그렇게 됐었구나. 그 혁명 주도자를 구출하는 내용을 선택했다는 게 참 베토벤의 그 발상이. 계몽 정신 맞습니다. 그에 들어가 있는 네. 오페라네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뭔가 이성과 좀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했던 계몽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낙원상가 와본 적 있어요? 아 있죠. 당연히 여기 안 와본 사람이 있나요? 왜요? 낙원상가 왜 와봤어요? 옛날에 저 이제 기타도 사고 뭐 이제 우쿨렐라도 사고 저는 악기를 되게 좋아해요. 낙원상가 뭐 연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로에 빈대떡 먹으러만 와가지고 낙원상가 새로 오니까 너무 새롭네요. 네. 낙원상가. 나도 빈대떡 예전에 저는 장구 사러 온 적이 있었던 것 장구요? 같아요. 예, 네. 동아리 활동 때. 네. 원체 여기는 유명하니까 그쵸? 아시죠? 네. 네. 아시죠? 숫자 19. 19? 19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9금인가? 19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맞을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땐 19세기. 19세기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때 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19세기. 19세기는 1801년부터 1900년대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에 힘을 썼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활동을 했던 작곡가들이 있죠. 익숙한 이름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봤는데 이름하여 마이웨이 혁명가입니다. 마이웨이 혁명가? 고집이 센가 보네요. 일단. 고집이 굉장히 셌고요. 그래서 아빠랑도 의견 충돌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바로 이 사람은 네. 1803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베를리오즈예요. 베를리오. 베를리오즈. 베를리오즈. 베를리 로제. 베를리오즈. 아, 베를리오즈. 베를리오즈. 아니, 왜 아버지랑 또 사이가 안 좋은 걸 보니까 일단 음악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시켰나 보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는 이 베를리오즈가 의학을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파리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하라는 의학 공부는 안 하고 파리 오페라 극장에 드나들면서 작품을 그렇게 봤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화가 나서 이 생활비랑 학자금까지 다 중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리오즈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잠재우지 못했죠. 그럼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아빠가 끊었는데? 아빠가 끊었지만 열심히 음악을 공부해서 드디어는 27살에 국가 장학금인 로마 대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받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도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럼 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하고 인정을 받게 되죠. 진짜 보통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음악에도 그런 취향이 드러났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곡들을 많이 작곡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곡이라는 디논곡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곡은 원래 프랑스 혁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도식에 쓰이려고 작곡되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행사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베를리오즈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노력을 한 끝에 아 그렇다면 알제리에서 전몰한 전몰 병사들을 위해서 이 음악을 추도식에서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이 음악이 올라가긴 했지만 워낙 대규모의 곡이라서 많은 무대에서 올려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대규모라면은 뭐 얼마나 되나요? 그 이제
오케스트라 멤버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오케스트라면 한 4, 50명? 그렇죠. 대부분은 4, 50명인데요. 네. 이 대규모의 합창단과 더불어서 약 2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했다고 해요. 인건비가 이게 얼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문장사가 되나 이게? 와, 200명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항상 대규모의 곡을 작곡하다 보니 무대에 올라갈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요. 지금도 이 전곡이 상영되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되더라도 약간 각색을 해서 축약본으로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뭔가에 또 꽂히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베를리오즈는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오페라 파우스트의 겉벌이라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네네. 원래 원작에도 없던 괴테 작품에 자기가 밀고 싶어하는 장면을 하나 새로 넣었다고 해요. 이야. 파우스트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맞아요. 파우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부의 마지막에 흐르는 헝가리 행진곡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네네. 네. 헝가리 행진곡. 이 헝가리 행진곡은 라코치 행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이 라코치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헝가리의 혁명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민족 정신을 고취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이 베를리오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좀 헝가리를 좋아했나 봐요. 헝가리에 여행을 갔어요. 아, 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부다페스트에서 이 음악을 듣고 바로 이거야 라고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이거를 대규모의 간현악 곡으로 편곡을 해서 나중에 오페라 파우스트 겉벌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혁명하면 또 프랑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헝가리 행진곡이 더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희 늦게 갔다 왔어요. 아, 늦게 다녀오셨군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개할 작곡가는 여름 휴가를 별장의 오두막으로 다녀온 사람입니다. 별장 오두막. 와, 너무 느낌 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가끔 산책을 가는 걸 제외하고는 그 별장의 오두막에 완전히 집중해서요. 작곡에만 몰입을 했다고요. 휴가를요? 아니, 또 일하러 간 거네, 그거는. 네. 그 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휴가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몰입해서 곡을 쓸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19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입니다. 이 구스타프 말러는 교향곡이라는 장르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온갖 소리를 이 교향곡에 담고 싶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작곡가가 아닌 지휘자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지휘자가 아닌 작곡가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워낙 교향곡이 진지하고 무겁고 대규모로 곡이 작곡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죠. 게다가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핍박을 많이 받아서 공연에 올려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초반에는 말러가 이제 유대인이어서 인기를 못 얻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을 당한 거네요, 말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런 유대인이라는 피틀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이 경험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강압적이셨고 또 폭정을 좀 일삼으셨는데 반면 엄마는 아주 무능하고 또 병약하셔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이에서 아들인 말로는 항상 불안했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아버지 대신에 정신적인 아버지로 한스 폰 빌로라는 지휘자에게 아주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 아까 그 빌러 선생님, 네. 빌러 지휘자 빌러 덕에 이제 선생님. 예, 음악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빠 대신에 그 사람을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면서 음악 활동을 했고요. 극기야는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요. 개종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말러가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러에게 아주 큰 반가운 제의가 들어와요. 바로 빈 국립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을 맡아달라는 거였는데요. 네. 네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에서 국립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한 지금까지도 캐스팅이 된 본이 거예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국립 오페라단 감독 자리에 채용이 되려면 종교가 카톨릭이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말러는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유일한 희망이 또 작곡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또 들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러에게는 모든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은 이 교향곡을 작곡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진짜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네요. 네. 종교까지 바꿀 정도로. 맞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취임하게 된 말러는 결국에 데뷔를 했나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야지. 종교까지 바꿔줬는데 데뷔 시켜줘야지. 안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죠? 저희 바람으로는 했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데뷔를 하긴 했는데요. 다행이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데뷔 무대가 5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무대에서 연주한 작품이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작곡가의 악극 로헨그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러는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바그너는 유대인을 탄압했던 독일의 작곡가였어요. 근데 데뷔 무대에 그의 작품을 올렸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인 말러가 이 독일인 바그너의 음악으로 이제 데뷔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아이러니하네. 와, 이게 뭐예요?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이 스튜디오인가요, 여기? 제가 오늘 선생님, 일일 선생님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야. 한번 아, 진짜요? 네, 익숙한 곡으로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콩쿨까지 나갔었거든요. 제가 체르니, 예, 체르니 40번 정도까지 많이 했죠. 진짜요? 그러면 한번 네, 보여주세요. 체르니 40번까지. 보여드려요? 실력을 한번 보죠, 그럼요. 그럴까요? 자, 일단 가볍게. 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거는 다지. 뭐였지? 아닌가? 이거 아니었나, 선생님? 아까 했는데 좀 전에? 아, 맞다. 잘 주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선불기였고요. 네. 자, 이번에 또.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잖아요. 그죠? 맞아요. 끝. 진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까먹었어, 잠시만. 저기요. 악보 생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은 괜찮지 않아요? 느낌으로는 뭐 거의 모차르트예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익숙하게 들었던 곡 중에 네. 이런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인데요. 오. 아름답게 비추네 서쪽 하늘에서도 아름답게 비추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맞아. 맞아요.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엄청 이거. 유명한 곡이죠. 네. 그래서 네. 원래 이 곡은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차르트가 작곡한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에요. 이게요? 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죠라는 제목의 프랑스 노래를 그게 그래요? 제목이에요. 말씀드리죠까지가. 네,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엄마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까먹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말씀드리죠. 원래 이 곡은 모차르트가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작곡한 곡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프랑스 노래였어요. 근데 어머니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저 그 남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노래 가사인데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반짝반짝 작은 네, 별이에요? 친숙하고 익숙한 멜로디 덕택에 뭐 태교 동요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영어 배울 때 ABC 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아, 네. 원래 가사는 어떻게 돼요? 원래 가사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죠라고 시작하는 프랑스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완전히 개사가 된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네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이렇게 가는 거네요. 여러분들 피아노 치시는 거 보니까 이 익숙한 멜로디여서 금방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작은 별?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악보 진짜 오랜만에 본다. 도도 솔솔라솔 파파미미렐레도 솔솔 파파미미레. 잘 치시는데요? 네. 저는 세진 씨랑 한 손으로 했으니까 저는 양손으로 하고 싶은데 요게 여기서 도를 같이 시작하시고요. 네. 왼손은 여기서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네. 연습하시면 금방 하실 것 양손 같아요. 어렵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품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지. 제가 이런 걸 준비했는데요. 네, 와인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상품입니다. 오페라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혹시 아세요? 얌마, 얌마. 얌마, 우리나라 얌마야. 말이네. 얌마. 얌마, 얌마.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야, 임마.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 오페라는 약 5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장르예요. 그래서 이태리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언어는 대부분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만든 작품들 중에서 이탈리아어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태리어는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이태리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피아노. 약간 소름이 끼쳤어. 대본에 이렇게 돼 있어서 대본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인잔이랑 이탈리아 오페라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인잔 이렇게 흔들어야 될 것 같아 이 노래들은. 맞아요. 약간 가면무도회장에서 나오는 노래 같은 느낌인데. 펜트하우스 이런 데 이제 상류층에 맞아. 이 곡은 이탈리아의 오페라 영웅이자 국민적인 추앙을 받았던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서 나오는 축배의 노래입니다. 아, 축배의 노래. 들어봤어. 베르디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와인잔이 축배를 들어라. 고급지게. 사실 이탈리아 출신의 이 베르디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사실 뭐 전투 장면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압제에 항거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배경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중에 나부코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시리아 섬으로 이렇게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애환을 노래하면서 그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는 곡을 부르는데요. 이 노래가 바로 이탈리아의 현 실정과 굉장히 흡사했죠. 그래서 이 밖에도 베르디는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오페라 돈 카를로, 또 일 트로바토레, 또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등의 작품에서 이런 배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그런 끌어오르는 듯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또 실제로 주도권을 뺏긴 거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베르디가 한창 활동했던 1840년대, 50년대 사이에 북부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는데요. 그런 시기에 베르디의 이런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었겠죠.
약간 그 관객들도 엄청 좋아했겠네요. 뭐 엄청 좋아했어요. 환호성도 막 지르고 네, 브라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브라비. 그래서 베르디 오페라가 끝나면 비바 베르디, 비바 베르디 하고 비바? 비바가 무슨 뜻이죠? 비바 비바 휘바 휘바. 알아요. 돌려서 한 거죠. 비바 비바 이렇게. 비바는 만세라는 뜻이에요. 아 만세 베르디. 네. 베르디 만세. 오, 아, 우리나라로 그렇구나. 치면 이제 베르디 만세 이렇게 네. 만세 삼창처럼. 맞아요. 오. 비바 베르디를 외쳤는데 사실 이 베르디의 이름은 VERDI 이렇게 적거든요. 당시에 이탈리아의 독립 왕국인 샤르데나 왕국의 유일한 왕인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의 앞 글자를 따면 VERDI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바 베르디는 사실은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를 이탈리아 통일의 왕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독립하고 싶어하는 염원을 이 비바 베르디를 외치면서 객석에서 함성을 터뜨렸던 거죠. 한 번도 제지를 안 당했나요? 사실 사람들은 다 알고는 있었겠지만 막상 그 검열을 담당했던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는 작곡가의 작품을 듣고 비바 베르디라고 외치는 것까지 검열을 하기는 애매했던 거죠. 네, 그러면 만세를 외칠 자유를 이제 베르디가 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비 또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덕택에 1861년에 이탈리아는 통일 해방의 기쁨을 느끼게 되죠. 정말 이게 음악의 힘이네요, 이게. 그래서 베르디가 1901년에 밀라노에서 죽었는데 이때 약 20만 명의 군중들이 함께하면서 베르디의 마지막을 함께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탈리아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짜. 야, 그러면은 정말 어떤 그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국민 영웅 뭔가 막 이렇게 상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르디의 작품이 금지를 당하거나 검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그 검열을 당한 노래는 뭐예요? 저희도 아는 노래인가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갈 때가 있어 이런 음악인데요. 거기가 어디요? 네, 맞습니다. 하이. 네, 그거를 베르디가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와, 이 곡이 대박이다. 바로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나왔던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아, 이게 진짜 오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쵸. 네. 베르디가 정말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야. 베르디의 작품인 오페라 리골레토는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리골레토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곱추 강대였던 이 리골레토는 사실 옆에 있는 백작을 막 부추기면서 호색한을 하도록 백작 부인이나 백작의 딸들을 유혹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약간 앞잡이 역할을 했던 광대였는데 세상에 리골레토가 몰래 숨겨서 키웠던 자신의 딸 질다가 이 만토바 공작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자객을 시켜서 이 만토바 공작을 죽이려고 했는데 딸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딸이 사랑하는 만토바 공작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자객의 칼을 받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죽은 시신이 담긴 시체를 강물에 던지려고 할 때 이 시신이 사실은 자신의 딸 질다임을 알고 크게 울면서 내가 귀족들을 막 조롱하고 놀렸더니 이것이 나에게 저주로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알고 보면 이런 베르디의 작품은 굉장히 많은 제지와 검열을 당했는데요. 사실 이 배경도 이제는 가문이 더 이상 끊겨서 이어지지 않는 만토바 공작 가문으로 배경을 바꿨고 원래 이 작품의 제목도 저주였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리골레토로 바꾸게 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로 바꾸고 나서 이제 허가가 난 거네요.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된 거죠. 근데 뭔가 리골레토보다는 저주라는 느낌이 확 더 와닿기는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작가님이 직접 보시는 거예요? 네. 저분 지금까지 하면서 마스크 벗은 거 처음 봤어요. 멜로디언으로. 네, 나도. 마스크 벗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구나. 오. 아니, 음이탈이 너무 많이 납니다. 문제 취소할게요. 못 맞춰요, 이거. 그냥 멜로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니 연습 네. 안 하셨나 봐요, 작가님 지금. 네? 다 틀리는데요, 다 틀려? 여러분 과연 이 음악은 무슨 음악일까요? 딴딴딴딴딴 딴딴따라단딴딴 이거 그건데. B자로 시작하는 작곡가예요. 비발디의 사계. 네, 비발디의 사계 중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그래도. 예. 그리고 두 번째 연주 때는 화음을 좀 빼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처음에 막 거창하게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답이 있는 거네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 이 계절인데요. 예, 정답. 네, 정답. 가을. 맞습니다. 네. 자, 벌칙입니다, 오늘. 가을. 네. 먼저 했어요. 인석 벌칙이에요. 씨가 먼저 하셨어요. 네. 저는 바로 아, 알고 뭐야.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 아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모르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발디의 사계. 네,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입니다. 다시 제대로 된 걸로 하나 해서 공평하게 딱 해서 정말 이걸로 딱 결정합시다. 아, 벌칙은 벌칙. 끝났고 문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니 뭐 이 사람 이거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네, 이게 그래야지 공평해.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것도 사계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아, 정답을 동시에요? 발표해 보시게요. 자, 하나, 둘, 셋. 여름. 봄. 아, 안타깝네요. 이세준 씨가 맞추셨습니다. 어차피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뭔 소리야? 아까 아니, 제가 이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처음 한 건데요, 아니, 퀴즈? 무슨 얘기예요? 다 나갔는데. 방송할 줄 모르네 이 사람 이거.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요. 지금부터 연주되어지는 곡을 잘 들으시고 네. 이 곡의 원곡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그거의 제목. 잠깐만 이거 그 기억력이 잠깐만. 뭘까요? 자, 아, 앞에는 기억나는데. 어머니께 말하겠소. 어머니께 말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말해야겠소.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맞추셨어요. 네, 맞습니다. 유선이 축하해요. 자, 오늘 이렇게 음악 표현 함께 해봤는데요.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유쾌하게 잘 응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이게 물 흐르듯이 맞아요. 방송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표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잡화점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와요. 어때요? 제가 이거 세진 씨가 이거 하는 거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벌칙이에요. 뭐 그냥 하면 되죠. 아니, 저희 보는 저희가 벌칙이죠. 자, 음악 주세요. 식은땀 난다.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누구 벌칙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스포츠 정신을 저희가 한번 체험해보고자. 해봐야죠. 탈 수가 있지 어떻게?
20점? 직접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쏩니다.